만약에 말이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고에서 사랑하는 장남에게 라고 쓰인 편지를 발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 실제로 그런 편지를 발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걸 듣고 나면, 아,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편지, 바로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들 철수 씨는 눈물을 펑펑 쏟았죠. 평생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나 믿고 의지하셨구나. 그 마음에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펜으로 한자 한자 눌렀으니 편지,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고 단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순간은 정말이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가 유언장을 공개하자마자 바른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변호사까지 데려와서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마지막 편지가 법적으로는 그냥 무효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에 도장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대체 이게 왜 무효라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게나 명백하게 담겨 있는데 이 유언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법원의 판단은 놀랍게도 무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유언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동생들 쪽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는요, 사실 들어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그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 당신의 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작성 날짜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완벽하게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유언의 효력을 결정짓는 뭐랄까 거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딱 이 두 개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장 전체가 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진심이 뻔히 보이는데 고작 주소랑 날짜 안 썼다고 무효라니? 이거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충분히, 정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게까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만큼 형식을 따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은 작성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용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께 아버지 이거 혹시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 하고 다시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완벽한 형식 그 자체가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특정 날짜, 특정 주소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니까요. 결국 이 엄격한 조건들은 고인의 진짜 뜻을 지켜주고 남겨진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마지막 뜻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철통 같은 유언장 작성법, 5가지 황금 규칙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 5가지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모든 내용은 내 손으로 직접 쓴다. 둘째, 날짜는 연, 월, 일까지 완벽하게. 셋째, 주소도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넷째, 내 이름 석자 똑바로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5째, 사인이 아니라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조건이에요. 하나만 지켜도 되는 또는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유언장을 쓰다가 글씨를 칠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찍찍 긋고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수정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다?
네, 그냥 그 종이는 찢어버리고 새 종이에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 깔끔해요. 유언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사례처럼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 소중한 선물을 끔찍한 분쟁의 씨앗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격한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법이 요구하는 이 까다로워 보이는 형식은요, 당신의 소중한 마지막 뜻을 그 누구도 함부로 왜곡하거나 흔들 수 없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약속인 겁니다.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걸 넘어서 내 가족에게 사랑과 평화를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규칙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이 분쟁이 아닌 진정한 축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